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에게 2023년은 세종시 의회의 의장으로서 여러분과 만나고 더 가까이 더 자주 소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의지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우리 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종시의회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2023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의정비를 비교한 결과 우리 세종시 의회의 의정비가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의원 1인당 입법 실적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도 전국 1위로 압도적인 발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관심을 두고 민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속하여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는 등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하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략적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갔고 국회 운영 개선 소위 회의실을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는 등 국회 규칙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세종시대 개막을 앞두고 더욱 성숙해진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국가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 특위와 연구 모임을 구성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병행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방문해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국비 확보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며 정부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올해도 3년 앞으로 다가온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준비 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개의 연구 모임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고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 자체 법제 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내실을 다졌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 3년 차를 맞은 2024년 새해에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직무실 설치를 위해 국회에 건의하고 결의문, 성명서, 논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직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국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이전을 위해서도 힘쓸 것입니다.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위해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의 재정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재정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이 확보된 만큼 집행부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이 통과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어 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시민의 일상 속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과제들을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및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간담회와 연구 모임을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이어가고 청년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젊은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젊은 생각과 창의적인 열정이 세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종을 대표하는 시립대를 설립하기 위한 기반도 모색하겠습니다. 세종 청년들이 관내에서 교육받고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해 세종의 인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립형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인구 유지는 물론 유출을 방지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층 전문화된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직원들과의 소통과 복지를 위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종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더 나은 내일에 기여할 수 있는 탄탄한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세종시 의회와 세종 시민이 나란히 서서 다가올 미래를 논의하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의회가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더 진실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가정의 온기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수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 작업부터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방축전변의 왕버드 나무가 세 그루가 아주 멋있게 제가 처음 이주해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었는데 두 그루가 이제 고사가 되면서 이제 한 그루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묘목 시장에 가서 단돈 몇만 원에 묘목을 살 수는 있지만 400년 된 아름드리 나무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적 가치와 말씀하신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가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려오는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적 가치가 많은 보호수 유지에도 그리고 관리에도 보호에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이 좀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보호수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계속해서 살고 계셨던 원주민이라고 밝히신 분께서 우리 임원선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 관련 문화유산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호수에 이어서 세종의 원래부터 세종이 세종이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기울여야 되겠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이런 보존에 대해서 보호에 대해서 또 촉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24년도 본 예산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이성 발굴이라던가 문화유산 쪽에도 예산을 지킨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신도심의 개발 또 2030년까지의 계획된 도시도 중요하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도 각별히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런 것도 굉장히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진행할지 네, 우선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우선 의회 사무처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로 선진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목록을 지금 작업을 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또 인사청문회를 이제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개별로 좀 내지는 또 위원회 차원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하고 계신 지자체 광주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조금 모범 사례로 알고 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만나서 간담회를 할 때마다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활발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좀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또 의회의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서 사무처와 함께 좀 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립대는 제가 좀 오래된 저의 출발은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주해 올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기 때문에 세종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세종에서 교육을 마치고 세종에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부부도 지방대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 건거지를 지방으로 삼았던 터라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예전 이춘희 시장님 때 시문시답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시문시답 때 제가 1호로 시문을 제기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때 1호의 질문이 대학 건설이나 대학 공공 캠퍼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었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세종에서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저였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관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초반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고민이 공공의대로 조금 발전을 했었거든요. 중부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너무나 취약했고 그리고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고 이게 부족한 원인이 수도권에 과하게 몰입이 되어 과하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사실 앞에서 공공의대가 세종에 마련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중앙의료원의 분원이 세종에 안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국회의원의 공약에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가 너무나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공의대로 이야기를 꺼내면 좀 희석이 될 것 같아서 고민해 왔던 시립대 그 등록금이나 아이들의 학비 관련된 생활비 뭐 서울 수도권의 주거비가 너무나 크고 또 대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의 큰 고민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학비만이라도 국가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그런 대학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취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방문했던 충남 도립대가 어떤 선진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11월 달에 총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총장님의 의견은 대학 신설은 교육부에서 굉장히 완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뭐 문을 닫는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대학 신설보다는 남부 지방 쪽에서 혹시나 문을 닫게 되는 대학의 TO라던가 이런 걸 세종과 연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굉장히 큰 고민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들이 소멸 기금을 1조대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종도 농촌 지역은 소멸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금을 단지 출생이나 일회성 뭐 축하금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대학
기금이나 대학 설립 기금이나 신설 기금으로 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충남은 한 160억 정도를 매년 도립대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500여 명의 학생들이 100% 기숙사와 학비는 물론 학기 중 방학 중에 본인이 원하는 강좌도 70만 원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립대가 또 우리 세종의 어떤 교육적 기능을 완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기자님들의 또한 좋은 아이디어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그냥 시작이었을 뿐인데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조직권과 예산권이 아직 지방의회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좀 어려운 환경이고요. 지방 대한민국 시도 의장 협의회, 의회 의장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또 저희가 이 의회의 조직권 강화를 위해서 단체장과의 활발한 논의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서 시도 의장 협의회에서의 그 계속적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요청도 힘을 실겠지만 우리 집행부하고의 이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이 또한 세종시의 발전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민우 시장님도 또한 여기에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님이 주신 그 협의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각 지자체하고의 장들과의 어떤 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고요. 우리 의회의 조직권 강화를 위해서 상급 신설이라던가 또 이 업무가 어디나 다 그렇지만 조직 진단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요. 좀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조직적 재편도 또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제가 좀 아쉬운 편이라서 우선은 3급 신설에 대한 노력부터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또 입법 활동을 나름대로 이제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요.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지방자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간인데요. 좀 모순이긴 합니다. 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국회의원들 손에 있다는 게요. 이제 총선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또 새로운 국회의원들로 새롭다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국회의원들과도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은 정말 지방자치를 하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팔다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커다란 획기적인 반전이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BRT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증차들 이런 걸 하시는 그 다녀오신 소감과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시립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수도인대 국립대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말씀, 우리 최종윤 기자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감을 표하면서요. 어제 제가 도담동 BRT 버스 정류장에서 한 1시간 정도 7시 40분부터 8시 35분에 제가 탑승을 했으니까 1시간 정도 정류장을 관찰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BRT 노선이 이제 위치 지정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B1이나 B2, B3, B0의 그
B5도 마찬가지고요. 정차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의 폭은 좁고 이제 줄을 서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경우에 뒤쪽에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객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엉김 현상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의 이제 완전히 날선 민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춥다, 너무 덥다, 이제 폐쇄형 정류장을 원하시는 말씀도 많으셨고요. 그 정류장에 있는 그 따뜻하게 열선이 깔린 의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셔서 저희들이 실제로 그런 현상을 또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류장이 단순히 버스를 탑승하기 위한 거쳐가는 장소로 지금은 이제 좀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정류장을 좀 오랫동안 이제 체류하면서 좀 불편해하시는 것들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네 한 바퀴라고 하기에는 조금 멀리 갔습니다, 기자님. 제가 이제 BRT를 직접 타고 오송역을 가서 오송역에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대평동 버스 차고지까지 갔었는데요. 원래 국토부 계획은 이제 2023년에 자율주행 버스 200대를 증차를 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자율주행 버스를 생활 속에서 느끼게 하겠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운행되는 것이 총 6대이고요. 관련되는 업체가 3군데인데요. 어제 그 오송역에 위치하고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업체분 중에 대표분과 함께 또 이제 어떻게 세종이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의 현 위치가 어떠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TP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요.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길게 그 워크센터에서 질문을 하고 동영상을 2편 정도 이제 시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BRT 노선이 완공이 되어서 비제로가 순환을 하고 대전과 오송 그리고 청주를 잇는 BRT가 운행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집에서 그 BRT를 타기 위해서 BRT 노선까지 나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이사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마을버스. 그러니까 제가 거주했던 경기도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집에서 그 주요 간선 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교통수단, 그래서 어울링을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울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안도 했었고 조례도 손을 보고, 그러면 어울링 외에 또 다른 교통수단이 저는 마을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을버스를 계속해서 건의를 했을 때 나온 집행부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 버스가 작든 크든 기사는 꼭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사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은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사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이 그럼 자율주행을 통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지금 정부 청사는 마을버스 그 자율주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그 마을버스를 출근 시간에 BRT 라인에서 내려서 국무총리실까지 이동을 하는 출근길에 이 사람들이 BRT를 이용하지만 거기서부터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바로 앞에 있는 국무총리실까지 걸어서 이동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승용차를 저는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개청한 중앙동 역시도 BRT 라인에서 도보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승용차를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마을버스로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는 마을버스는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어제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평동 도시교통공사에서의 고민은 이제 비제로가 순환형임에도 불구하고 순환과 비순환의
뭐죠, 고르지 못한 이 계속해서 이제 차고지로 돌아와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 마을버스에 대한 고민은 제가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좀 고집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정말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그리고 자전거를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7.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이 대중교통이 조금은 반곡점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한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혁신도시 이후에 많은 이제 지방에서 이 지금 남아있는 5개 중앙부처에 대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교부와 국방부가 또 통일부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서울에 있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라는 중앙부처의 반론들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거리가 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행정적 업무들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꼭 서울을 고집해야 된다라는 건 당위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국회가 옮겨온다라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세종 시민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뭐 부처뿐만 아니라 국책기관들의 이전도 어느 정도는 강제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세종에 자리를 잡고 세종 시민들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어우러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의회 차원의 노력 또한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나머지 잔여 중앙부처의 이전에 대해서 조금 의제화하고 국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회 이전은 저는 하나의 커다란 촉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오게 됨으로써 중앙부처는 당연히 국회 옆으로 오는 것이 그 부처의 존립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 이전을 통해서 이것이 더 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또 크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는 이렇게 따뜻한 승용차를 타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아주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우선 뭐 다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고용 승계를 원하신 건 아니었고요. 이제 이분들의 고용 그 뭐 해고 절차를 통해서 좀 가슴 아프게 좀 뭐라고 할까요?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속상해하시고 그러니까 시청과 우리 공단이 다 같이 놓치고 있었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상건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집행부와 농성하시고 계신 분들을 만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만남을 통해서 각각의 요구 사항들이 조금은 맞닿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 집행부에서 어떻게까지 그 이후에 어떤 제시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자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했으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 많이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의회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도 수긍을 한 상태이고요. 그 집행부에서 수긍한 저희가 제시한 몇 가지 제안들 중에 어떤 것을 집행부가 이제 받아들이고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러니까 집행부 쪽과 우리 농성 중이신 분들의 의견이 만약에 맞닿지 않으면 그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계약도 많은데 또 시계 계약 설립이 필요한지 의무를 가진 시민들도 폭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제 좀 초반이라서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세종시 관내의 중앙부처와 그리고 세종시청 국책기관에 사실 많은 분들의 비서분들이 계십니다. 행복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중앙부처 분들 보면 이 일정 담당을 하신다던가 수행을 하신다던가 하는 비서분들이 많이 계신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전문직이십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이런 비서학이나 이런 과가 개설이 된다면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요. 이렇게 세종시가 갖고 있는 세종시만의 특징을 반영한 학과 개설을 하게 되면 뭐 실습을 통한다던가를 통해서 바로 졸업 후에 취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학과, 뭐 백화점식은 아니고요. 특성화된 특별한 그런 특화된 학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뭐 무슨 대학이야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립대의 애초의 시작이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한 거였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뭐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대학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과를 신설을 한다면 학과를 개설을 해서 대학을 운영한다면 아무리 많은 대학이 있더라도 사실 청량에 있는 충남 도립대도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 스마트팜 학과라던가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빨리빨리 개설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나 향후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대학은 정말 아이들에게 졸업 이후에 또 취업까지 보장이 되는 대학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과를 개설을 한다면 대학 신설 내지는 어떤 시기든 건립이 무모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네, 과밀이라서 점심 시간도 1부, 2부, 3부로 나뉘고 체육대회도 같이 할 수 없었던 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신도심으로 전학 온 아이들이 겪는 아픔인데요. 지역구 문제라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넓게 보면 취약 아동, 취약 연령이 지금 세종시 전체는 늘어가고 있지만 이 증가세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도담초로 이제 전학을 와서 잘 압니다. 이 공사장인 학교를 증설을 하는 학교를 다녔어야 되기 때문에 늘 안전에 안전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운 학교 신설보다는 좀 다른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우리가 지금 학교가 165개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학교 문제를 어떤 건물을 학교로
짓고 난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 제2중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건립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설적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면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다목적으로 신설이 가지겠지만 저는 좀 우선의 다른 방법을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담초 학생들뿐만 아니라 과밀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또 협조하겠습니다. 그 초광역의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로드맵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네, 힘겹게 이제 가칭이긴 하지만 네,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어떻게 이제 규약까지 합의가 되면서 또 초광역의회 의원 배분이 좀 힘겨루기 끝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는 24년 7월에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는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우리 의회도 또한 이제 굉장히 깊은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는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걸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협의회에서 이제 처장님과 운영위원장님들 간의 논의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고 마지막 그 의원 배분 때문에 정수 때문에 의장 협의회로 넘어왔었고요. 그것이 지난 11월 30일 날 좀 극적으로 타결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의장님들도 그간의 규약 내용이라던가 이것이 메가시티가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준비를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습득은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2월 15일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님들 전체가 합추단의 부단장님을 이제 모시고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그동안 논의가 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들이 향후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조금 의원님들 개개인들의 좀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좀 아셔야 되니까요. 이후에 이제 이 광역의회를 어떻게 4명의 각 시도가 4명씩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건 향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요 상황까지도 지금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